데이 38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주제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not이 처음 나오니까 부분 부정이죠. 모두가 그런 거 아니다. 즉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애플파이의 맛을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말은 뭐야? 각자 느끼는 애플파이의 맛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보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상당한 유전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누구 사이에? 개인들 사이에. 뭐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감도가 있는데 기본적인 맛, 미각에 대한 이 민감성 자체가 개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인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도 계속 뒷받침하겠죠. 맛보기 능력, 즉 미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마 또한 다를지 모릅니다. 뭐 속에서? 개인 사이에서.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따라서란 의미가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a number of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a lot of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주 많은 외적 영향들이 있다는 얘기야. 즉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인간이 느끼는 맛이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쌤이 늘 말하지만 이 such라고 하는 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니겠죠. 자, 한 가지 그러한 요소는 이라고 할 때 이때 말한 그러한 요소가 뭐겠어요? 사람들마다 맛을 다르게 느끼는 외적 영향들 같은 경우겠죠. affecting부터 taste까지 묶으면 맛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그러한 요소는 입니다. 바로 온도라고 하네요. 그것도 음식이나 음료의 온도. 즉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또 맛이 없다는 거겠죠. 각 음식이나 음료마다 적정 온도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이 맛 봉오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미뢰라고 하죠. 미뢰. 이게 작동하는데 가장 잘 작동한다. 즉 맛을 가장 잘 포착 느낀다는 얘기야. 어떤 온도에서? 대략 30도씨 부근에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as부터 묶어야겠죠. 이만큼에서 컴마까지 묶어봅시다. 한번. 자, 주어는 음식이나 음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20도씨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30도씨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럴 때 그것은 가짜 주어고요. to가 진짜 주어니까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뭐 하는 게? distinguish란 말은 구분하는 거니까 그것들의 이때 말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 음식이나 음료가 되겠죠. 맛을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 맛을 잘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게 계속 앞에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총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도 한 번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also가 있으니까 딱히 역접 없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주제는 이미 나왔죠. 사람들마다 느끼는 음식의 맛은 다 다르다. 같은 음식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굉장히 뜨거운 커피가 맛이 나는데 어떻게 날까요? 좀 덜 쓰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때 말한 덜 쓰게 느껴진 이유는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약간 녹은 아이스크림은 맛이 난다는 얘기야. 어떻게? 더 달콤하게 나는 거죠. 마찬가지 때 더 달콤한 이유는 온도가 또 높아서 이게 녹았기 때문입니다. 즉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난다는 얘기야. 게다가 심리학적 요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컴마가 있으니까 삽입 형태가 되겠죠. 일단 한번 괄호 묶고 나서 바로 동사를 봅시다. 자, 심리학적 요인들 또한 영향 끼칩니다. 한 개인의 맛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영향 끼치는데 such as란 말은 이를테면 어떤 심리학적 요인이 있는가. 풀이라는 건 미리, 앞선이라는 뜻이니까 미리 인지되어진 생각,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어디에 근거해서? 외모. 첫 번째는 음식을 보니 참 맛없게 생겼구만 이라거나 두 번째, 이전에 경험했던 거. 비슷한 음식에 예전에 이렇게 검정색 음식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 지금 이 음식도 검정색이네. 맛이 없겠군 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 다 뭡니까? 그치? 고정관념으로 인지된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이런 것도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런 것도 또한 개인의 맛에 대한 인식에 영향 끼치겠죠. 이제 앞쪽에 대한 이해가 나오겠죠. 체리 맛이 나는 음식은 수동태니까 기대가 또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떨 거라고? 체리는 빨간 색깔이니까 빨간 색깔이라고 기대가 되어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때 말한 데이는 뭐겠어? 그렇지. 앞에서 말한 체리 맛이 나는 음식들을 말하겠지. 그것들이 수동태니까 컬러가 입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어처구니없게도 노란 색깔로 색깔이 입혀져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 체리 맛 나는 음식은 된대요. 어떻게 되느냐? 어렵게 된단 말이야. 인식하기에 체리로서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건 노란 색깔이면 체리가 아닐 거야. 이런 대표적인 실험이 왜 바나나 우유에다가 빨간색을 타면 딸기 맛이 난다는 거 아니야. 분명히 바나나 맛인데 색깔 때문에 딸기 맛이 난다는 거죠. 또한 on이 있으니까 내용상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불쾌한 경험이 있었어. 예전에 진짜 맛없는 짜장면을 먹었단 말이야. with부터 묶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때 말한 음식을 우리가 맛없는 짜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것은 아마도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어디에다가? 인주된 맛, 즉 그 음식은 짜장면인데 in the future니까 미래에 또 짜장면을 먹는다고 해도 예전에 먹었던 안 좋은 맛이 떠올라서 안 좋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다 마찬가지 앞쪽에 나온 내용들이겠죠. 여기서 말한 체리의 예는 어떤 거죠? 그렇죠. 앞쪽에 나왔던 외모에 대한 거겠죠. 두 번째, 여기서 짜장면을 맛없게 먹었던 기억은 이전의 경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한 예가 정확히 나오고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간단하잖아?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즉 외적 요인으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르게 느낀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양한 요소들, 어떤 요소야? 영향을 끼치는, 어디에다가? 바로 맛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앞에서 언급됐었죠. 한번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자면 사람들마다 음식의 온도 또는 심리적 고정관념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길 바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만 내용도 중요하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사역동사니까 사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너가 느끼도록 만드는데 그 유명한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얘기죠. 네가 don't deserve라고 하는 건 뭐뭐 받을 만하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내용상 성공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얘기야. 왜? 지금 내가 자존감이 어떠니까? 굉장히 낮단 말이야. 나는 성공 못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자, even if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될까요? 콤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are going well 이라고 하는 건 잘 굴러간다. 문제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조차 라는 역접 의미가 되겠죠. 너는 뭐 할 것이다? will이니까 사보타지라고 하는 건 고의로 방해한다는 의미가 되잖아. 너 자신을 고의로 방해하는 거야. 그저 뭐 때문에? 바로 mistaken,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 이 믿음이 뭐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성취할 자격이 없어. 너의 목표를. 자, 지금 이렇게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렇지. 다름 아닌 너 자신, 자기 본인 스스로라고.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즉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자존감이 낮다는 마이너스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긍정적으로 빌딩이니까 자존감을 세우는 것. 즉 이런 걸 극복하는 건 시작한다는 거야. 무엇과 함께? 바로 자기 인식과 자기 검열 또는 감시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를 감시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자, 구체적인 게 뒤에 나오겠죠. when부터 어디까지, 컴마까지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시작합니다. 모니터한다는 거야. 너의 내적인 크리틱이란 말은 비평가를 감시하는 건데 우리 감 잡아야 됩니다. 이때 말한 내적인 비평가라고 하는 게 긍정적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부정적 의미야. 이 비평이란 말이 뭐야?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의 앞쪽에 말한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성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게 내적 비평가거든. 그런 비평가를 내가 계속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replace A with B라는 게 있죠. A를 B로 교체하다니까 여기서 말한 bad thought란 말은 뭐야? 나쁜 생각이 바로 이 비평가가 말한 너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라는 그런 나쁜 생각이죠. 이거를 뭘로?
긍정적인 원즈로. 자, 부정대명사 원즈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복수를 받는 건데 내용상 thought가 복수니까 원즈를 쓰는 거죠. 즉 긍정적 생각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게 첫 번째 시작 포인트란 얘기야. 자, 문법적 포인트, because of 안 봤네. 누가 봐도 mistaken belief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죠. 어브는 전치사니까 뒤 명사는 문제 없습니다. 원즈 마찬가지, 복수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 when부터 컴마까지 묶었으니까 이렇게 긍정적 생각으로 교체가 돼서 네가 그런 걸 시작할 때 너는 비로소 뭐 할 거란 얘기야? You will be on your way. 즉 어떤 길 위에 놓이게 될 거란 얘기야. 바로 너 자신의 self-critical voice, 앞에 나왔던 inner critic과 마찬가지로 너 자신을 계속 비판하는, 넌 할 수 없는 놈이야, 넌 못난 놈이야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자존감 낮은 생각을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없앤다는 얘기야. 그런 길 위에 드디어 서게 되는 거겠죠. 긍정적 자존감 회복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making부터 한번 넘어보도록 하죠. 자, 뒤에 is가 있으니까 앞에 봤던 making은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단수기 때문에 is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즉 목록을 만드는 것, 긍정적인 attribute, 우리말로 하면 속성이나 자질이 되는데 이때 you부터 여기는 possess까지 괄호치면 되겠고요. 한 번 더 괄호 더하면 여기서 you believe를 또 괄호치면 되겠죠. 삽입절의 형태겠죠. 네가 믿기에, 네가 가지고, 즉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질, 속성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란 의미야. 너가 믿기에 말이죠. 그건 또 다른 유용한 기술이란 얘기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그렇지, 향상시킬 수 있는 너의 자존감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요. 너가 진짜 믿기에 너한테 있다고 보는 긍정적인 속성들을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란 얘기야. 핵심은 입니다. 바로 to be honest, 정직한 것이고요. 그리고 쓰는 것입니다. 목록을 뭐도 없이 어떠한, 이때 말한 판단이란 말은 선입견 같은 경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게 있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능력보다 자기를 비하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게 어떤 선입견인데 그런 선입견 없이 정말 솔직하게 너 자신을 들여다봐서 너 자신의 장점 목록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to be and to write가 투부정사에 묶이는 병렬 구조가 되겠죠. once란 말은 일단 뭐뭐 하면, 즉 그게 일단 준비가 되면. 자, 질문, 이때 말한 그건 뭐야? 그렇죠, 긍정적인 자신의 자질을 적은 목록이죠. 자, 리가 붙으면 다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란 얘기야. 그 목록을. 그것도 어떻게? every single day니까 매일같이. 자,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네가 이해할 때까지. 자, what 나왔으면 뒤에는 명사 빠진 문장이 나와야겠죠. 앞에는 명사 하나가 없으니까 understand 뒤에. 자, 뒤에 문장 보면 너가 are not,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orthless라고 하는 게 주격 보호고요. 쌤이 늘 말하지만 as와 as 뒤를 묶어서 빼버리면 원래 문장이 남는 거죠. 따라서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at은 말이 안 되겠죠. what은 뒤에 명사나 빠진 문장이 와야 되니까 접속사 that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4번이 일단 잘못된 문법 포인트고요. 다시 내용을 보자면 너 자신의 장점을 적은 목록을 매일같이 보면 아하, 내가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를 이해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때까지 매일같이 읽으란 얘기입니다. 내용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to become, 되는 거죠. 어떻게? kinder니까 비교급, 더 친절하게 되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자존감 높이는데 왜 남들한테 친절하란 얘기인가? 일단 설명이 나오겠죠? when부터 보자. 너가, 자존감 낮은 너가 대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 잘 대할 때까지 묶어봐야겠죠? 그때 그 너한테 잘 대우받는 사람들은 will return이니까 그 호의를 너에게 다시 되돌아줄 거란 말이야. thus란 말은 따라서고요. 컴마 뒤에 ing 분사 구문으로 문제 없겠죠. 그런 다른 사람이 널 잘 대해주는 게 making, 만들면서겠죠. 누구를 어떻게, 이것도 이제 사역동사니까 사람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죠. feel better니까 아하, 내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받으면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더 좋은 기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이 또한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이 글은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하다 보니까 성공을 방해하겠죠.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다? 긍정적 자기인식. 앞에는 어떤 게 나왔었어? 그렇죠. 나의 장점 목록을 쓰고 매일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남한테 친절을 베풀므로써 그 친절에 돌아올 때 자신의 느낌이 좋아진다는 거야. 자기 평가가 높아진다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죠.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 문제는 그 유명한 빈칸 추론이고요. 빈칸은 저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역접이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특히 unless란 말 조심하셔야겠죠.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자체 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주어는 거리의 양 또는 거리의 정도가 되겠죠. 뭐와 뭐 사이에, 교사와 그 교사의 학생들 사이에. 이게 첫 번째 주어고요. 두 번째 주어는 인지되어지거나 또는 실질적 장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말하는 건 아마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거리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는 모양이죠. 그것이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거야. 바로 여기는 소통에. 그럼 감 잡아야죠. 이때 말한 소통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소통이겠어? 그렇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통이 이 거리감 때문에, 선생과 제자의 거리감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상당한 영향은 부정적 영향이 되겠죠. 자, teachers가 주어니까 who가 꾸며주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가 봅시다. 한번 동사가 두 번 나오겠죠. 여기 stay가 있고요. 쭉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만든다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따라서 데스크까지가 교사를 꾸며주는 게 되는 거야. 어떤 교사냐면 머물러 있는 교사들이 되겠죠. 안전하게 자리가 잡혀진 채 어디에서? 바리케이드 뒤에서. 그들의 책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바리케이드 앞에 나온 이 장벽이라고 하는 걸 달리 말하면 바리케이드. 그 장벽은 알고 봤더니 교사의 책상이 되는 거겠죠. 그 책상 뒤에 PP 형태니까 안전하게 자리가 잡혀진 채로 머물러 있는 교사들은 까지가 주어야. 그 교사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일종의 뭐를? 경계를. 자, 계속 같은 말 반복되죠. 장벽, 바리케이드, 경계. 그리고 이 경계는 책상에 의한 겁니다.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 책상이라는 경계가 첫 번째는 block, 차단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give, 준다는 얘기죠. 여기 병렬 구조고요. 먼저 차단은 효과적인 1대1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이때 말한 개인 간 접촉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접촉이 차단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역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야. 그 교실에 대해서 말이죠. 즉 영역이 이젠 달라. 여기는 교사의 공간이니까 학생들 너네는 뭐 오지마 등등의 쉽게 말하면 경계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계속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앞쪽에 나왔던 내용을 반대로 이 근접성에 대한 활용은 당연히 부정 연결어 나오겠죠. 자, 이와는 반대로 반면에 내용상 앞쪽에 나온 장벽의 반대말이 여기 있는 근접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can be,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강력한 행동적 관리 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과 가까이 있어야 학생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단호한 리마인더란 말은 일깨워 주는 거니까 충고나 조언 또는 뭐 혼내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또는 경고를 준다는 것들. 자, 이것들은 학생들을 혼내는 건데 이게 언제가 최고로 잘 수행되어지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사적으로란 말은 1대1로 다른 교실에 가서 조용하게 아니면 굉장히 신중하게 very carefully가 되겠죠. 왜냐? 그것이 따로 교실에서 혼내야 줄여주거든. 그 학생이 당황스러움을. 만약에 교실에서 다 보는 앞에서 혼내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위협도 줄여들겠죠. 누구의? 그 학생에게 대해서. 그리고 미니마이즈란 말은 최소화시킬 거란 말이야. 뭐를? 구경꾼 효과를. 자, 누가 봐도 알겠지만 구경꾼은 누구야?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내가 혼나는 걸 구경하는 그런 효과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되겠죠. 지금 동사 두 개가 S로 묶여 있고요. 단수가 주어기 때문이겠죠. 병렬 구조입니다. 잘 보셔야겠고요.
자, 문장 끝난 게 아니고요. 컴마 뒤에 나오는 but of which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모두. 자, 이때 말한 이 두 가지 모두란 말은 앞쪽에서 말한 당황스러움 그리고 위협 이것과 뒤쪽에 있는 구경꾼 효과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연료를 넣는다는 말은 부채질하는 거죠. 일종의 도전, 이땐 반항 정도가 되겠고요. 카운터 어택이라고 하는 건 반격 정도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혼내면 반발심 생기죠. 애들 앞에서는 기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샘의 어떤 훈육에 반격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다고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1대1 교실에서 혼났다면 네, 맞습니다. 인정할 만한 것도 애들 앞에서는 자존심 죽이면 안 되니까 어쨌든 뭐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어떻게? 사적으로 은밀하게 그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혼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잘 봐, 놓치면 안 돼.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야? 그렇지, 근접성이겠지. 선생님이 교사 책상 뒤에서 말하면 애들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계속 학생과의 첫 번째 나왔던 거리가 좋지 않다는 얘기야. 가깝게 있어야 좋다는 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getting down이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학생의 눈높이로. 자, 그 다음에 괄호 빼고 보면 동사 모델즈란 말은 모범이 된다와 여기 invite라고 하는 건 초대한다가 아니라 아마도 이끈다 정도가 되겠죠. 둘 다 s가 붙어있는 주어가 단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따라서 학생의 눈높이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자, 괄호는 부연 설명이야. 다른 말로 낫이 있으니까 탑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때 힘이나 허는 아마도 당연히 학생이죠. 즉 학생 위에 올라간다는 말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방식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간다는 것이, 자, 모델은 모범되는 거니까 이 consideration이라는 말은 고려도 있지만 배려란 뜻이 있습니다. 학생을 배려하는 걸, 그럼 모범이 되는 거고요. 본보기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끕니다. 준사역 동사겠죠. 학생이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어떤 방식에서? 똑같이 respectful, 즉 우리말로 하면 뭐 존경하는, 상대를 공경하는, 내가 학생의 눈높이 맞춰서 학생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하면 학생도 똑같이 나한테 그런 존경스러운 방식으로 나를 대하겠죠. 교사는 어른이니까 뭐 공경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즉 이 교실이라는 공간, 상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In such a way as 삐리리 나왔죠.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교실의 상황은 두 가지가 있었어. 교사 책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진 곳. 두 번째는 1대1로 근접성이 있었겠죠. 지금 이건 다 근접성 기반이니까 근접성이 아니라면 이라고 해야 말이 되겠죠. 자, 근접성이 아니라고 하면 정답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허락하는 거야. 교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적 학생에게. 이게 바로 근접성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즉 그런 상황, 근접성이 없는 그런 상황은 문제가 될 것이며, 당연히 교사는 어쩔 수 없이 resort to가 rely on과 마찬가지겠죠. 의존한다는 거니까 이 public scold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공적 꾸짖음, 대중적 질책, 즉 친구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거죠. 그런 걸 만드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교사 책상에 앉아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학생들과의 뭐를 찾아서, 그렇죠, 여기는 근접성을 찾아서 1대1 대면 접촉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요, 책상에서 내려와서 학생들과 가까이 있어라.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교사 학생 간 거리 안 좋아, 장벽도 안 좋아. 왜? 소통에 영향 끼치니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뭐를 활용해라? 근접성 활용한 관리가 아주 효과적이다. 학생의 자존감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걸 찾는 거고요. 쌤이 늘 강조하지만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건 글의 주제를 말합니다. 즉 주제를 찾고 관계 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보통 1번까지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주제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주요한 요소겠죠.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방식에. 인위치란 말은 그 방식에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리스폰드 반응합니다. 어디에 반응해요? 환경에 반응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문화라고 하는 건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는 걸 영향 끼치는 그런 요소란 말이야.
And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이겠죠? 콤마까지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있다는 거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이렇게 많다는 내용 뒤에 of가 있으면 그냥 간단히 내가 a lot 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아주 많은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아주 많은, 광범위한 문화적 반응이 있다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앞쪽에 이 반응이란 말은 여기 있는 반응과 똑같은 거겠죠? 문화마다 인간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even to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에서도 특이하죠? 똑같은 환경에서도 문화가 다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체 흐름과 주제는 나온 것 같죠? 심지어 똑같은 환경에서도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는 바로 여기 있는 피지 제도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곳이겠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독특한 문화가 can be identified, 식별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같은 환경, 피지인데 문화는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의 각각의 문화는 뭐와 함께 있느냐? 다른 관계, 즉 이 환경, 상황에 대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one hand란 말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오래된 멜라네시안 문화가 있어요. 이때 말한 멜라네시안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구성원들은 이용합니다. 환경을 이용하죠. 뭐 하기 위해서? 재배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양의 자급자족용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즉, 이 문화는 아주 오래된 문화고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정도의 자급자족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 문화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욕구나 요구도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 one hand입니다. 이 문화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와는 대조적으로니까 아마도 이보단 많은 좀 더 발전된 큰 도시 문화 아닐까 싶은데 있습니다. 새로운 멜라네시안 문화가 있어요. 똑같은 부족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줄리니까 주로 인디안 이민자들로 구성됐고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서구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고로 이때만은 much는 비교급 강조가 되겠죠. much more. 자, 컴마 뒤에 ing 분사 구문으로서 재배하면서란 뜻입니다. 앞에 나왔던 자급자족 농작물과 반대가 되죠. 여기 있는 캐쉬란 말이 현금이니까 환금작물이라고 해서 이걸 재배해서 팔면 돈을 버는 거죠. 즉, 이를테면 사탕수수 같은 게 있겠죠. 당연히 export, 수출을 위한 겁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문화가 똑같은 피지 제도 안에 있다는 거야. 같은 환경이지만 문화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까지 내용만 보면 2번부터 3번까지는 계속 흐름, 주제와 이어지고 있어요. 따라서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의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연결이 이어지겠죠? 모든 환경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both A and B 형태니까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말로 하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은 maybe니까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자, 4번 문제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때 말은 all이라고 하는 게 앞에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들은 어쨌든 긍정적이고 부정적 요소가 있으며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한 환경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건 전혀 생뚱맞은 문장이 되겠지. 일단은 이걸 제끼고 답은 4번 나오겠죠. 5번은 다시 연결될 겁니다. 유사한 대조들. 자, 이때 말한 유사한 대조는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그런 대조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드는 거야. can be found니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전 세계 전역을 통해서. 자, 이제부터 예가 나오겠죠. between A and B 형태가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자, 마지막에 and가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 하나로 마감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바로 말레이시아라는 한 지역에서도 누구랑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과 말레이인들이 다른 문화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케냐가 있겠죠? 케냐에서 누구랑 누구가 아프리칸과 유로피안이 서로 다른 문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멕시코가 되겠죠? 멕시코에서도 누구랑 누구랑 여기는 인디안과 라티노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문화가 다르면 그에 따른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야. 즉 신기하죠.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와 행동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은 한 문장 요약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요약문은 아래쪽에 있는 이 요약된 문장을 먼저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상당히 많은 1, 2학년 수준의 문제에서는 이것만 봐도 상식적 차원에서 답이 보인다고 했죠. 한번 해봅시다. according to니까 그 실험에 따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뭔가 우리의 미래 자아를 한다는 것이 도와준다는 거야. 더 잘 연결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미래에다가. 상식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더 잘 연결되려면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뭐 해야 될까? 판단한다고? 바꾼다고? 내용상 아마도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시각화한다든가 묘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아마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미래를 한번 이렇게 가상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도와준다와 두 번째는 증가시킨다가 두 가지 동시 S가 붙어있는 병렬 구조가 되겠죠. 아마도 관심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세팅은 뭔가 준비하는 건데 아마도 재정적 목표, 이때 말한 재정적 목표는 미래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 걸 세팅한다는 건 뭐야?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니까 절대 낮은 위험, 하이 리턴, 고수익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미래까지 보는 장기적 계획이 되겠지. 따라서 일단은 상식적 차원에서 정답은 4번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하고 본문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미래를 잘 연결하면 미래의 금융에 대한 걱정이 될 거고 그러면 장기적인 준비를 할 테니까 말이죠. 자, 일단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공부 차원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 볼 때는 글의 후반부만 보면 정답의 근거가 보입니다. 지금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전체 지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행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행했는데 그 실험은 attempting이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거죠. 런이란 말은 배우는 거니까 간접 의문문 어떻게 그가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성향을 어떤 성향이야? 지연시키는 겁니다. 만족 지연, 미래를 위해서. 벌써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말한 미래는 우리의 노년을 말하겠고 이때 말한 만족이란 말은 현재의 만족인데 그걸 미래까지 한번 지연시켜보자. 즉 장기적 플랜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걸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먼저 before부터 봅시다 한번.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그가 찍었대요. 뭘 찍었는가 봤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실험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었고요. 두 번째는 이용했단 말이야.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아바타. 아바타 기억나죠? 자신을 표방한 다른 어떤 가상의 인물이겠죠? 즉 참가자들의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그 참가자들 중에 절반은 가졌대요. 아바타는 아바타인데 그들의 현재 자신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었고요. while 반면에 아바타, 즉 누굴 위한 아바타야? 나머지 절반의 아바타들은요. 였답니다. 슬프지만 나이가 들었고요. 주름이 있었고요. 흰머리, 미국은 이제 그레이라고 하죠. 회색 머리가 있는 쉽게 말하면 노년의 모습을 담은 아바타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서브젝트란 말은 피실험자, 즉 실험 참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은 탐험을 했습니다. 가상 환경을 탐험했죠. 누구로서? 그들의 아바타로서. 한 명은 본인의 젊은 모습, 다른 팀들은 아마도 나이 든 모습이겠죠. 자, 컴마가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으로서 결국 뭐 하면서? coming to니까 어디에 도착하면서겠죠. 바로 거울이 있었단 얘기야. 그 거울은 reflecting이니까 반사, 즉 반영하고 있었단 얘기야. either A or B 형태가 되겠죠. 하나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는 A팀이 있겠고 하나는 자신의 미래를 반영하는 팀이 있겠죠. 즉
탐험을 쭉 하다가 가상현실에서 거울을 봤더니만 나는 젊어 있어. 난 늙어 있어. 이 두 가지야. 자, 이때 following은 동명사 주어일까 분사 구문일까? 이 컴마가 있으니까 아마도 분사 구문인가 알 수 있겠죠. 즉 가상현실 경험을 따라서니까 뒤이어서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참가자들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간접 의문문이겠죠. 어떻게 그 참가자들이 할당하겠는가? $1,000를. 기분은 PP니까 주어졌을 때, 총 4가지 옵션이 주어졌을 때 $1,000를 어떻게 할당할 건지 질문을 받은 겁니다. 다 가상이죠. 이때 말한 4가지 옵션이 무언가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야? 사는 거야. 선물을. 누굴 위해서?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옵션이겠죠. 두 번째 투자하는 겁니다. 은퇴 자금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계획하는 거죠. 재밌는 이벤트를. 자, 이제 마지막은 or가 나오죠. and나 or. 디파짓이라고 하는 건 예금하는 게 되니까 돈을 어디에다가 체킹 어카운트, 당좌 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것. 이 4가지 옵션이 주어졌단 말이야. 자, those that이라고 하는 건 뭐뭐인 사람들이죠. had seen, 봤던, 즉 나이 든 버전의 자기 자신을 봤던 사람들. 비춰진 거죠. 가상 거울에서. 문장이 기네요. 위치가 또 꾸며주겠죠. 그것은 컴마 뒤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나이 든 자신을 거울로 본 걸 말합니다. 그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목적으로 그 미래의 자기 자신이 보이도록 훨씬 덜 낯선 사람처럼 보이도록. 자,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 보자면 make 사역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seem 자체도 보면 보인다는 얘기인데 여기 less가 있으니까 낯설지 않게 보인다는 거야. 즉 나이 든 미래의 모습이 되게 가깝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까지 묶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길게 봤지만 다 여기 does라고 하는 주어를 꾸미는 말이었고요. 즉 거울을 봐서 나이 든 걸 봤고 낯설지 않게 느낀 사람들은 put, 두었다는 얘기야. 거의 2배 정도의 돈의 금액을 어디에다가? 은퇴 자금에다가 둔 거란 얘기야. 뭐보다? 다른 참가자들보다. 이때 말한 질문, 다른 참가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현재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보다 더 미래가 가깝게 느껴지니까 아, 노년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노년을 미리 시각화했던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 글은 강조하고 있는 게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자면 자신의 나이 든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 미래가 낯설지 않게 보여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만족을 오히려 지연한다. 즉 현재 쓸 돈을 아껴서 미래에 대한 투자한다는 성향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 38, 38번째 5개 지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잘 모르는 건 댓글 등을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